숙부는 왕이 되고 싶으셨구려. 경아들이옵니다. 어떻게든 전하를 구해야 돼요. 전하! 윤숙수, 만약 혼자 오지 않으면 대령 숙수는 죽는다. 가어서. 폭군의 셰프, 정말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네요. 10이라는 말 그대로 파국의 회차였습니다. 당백룡이 이연에게 남긴 수수께끼 같은 말. 사물의 가장자리는 잘 보이지 않는 법이고 잠을 잘 때는 빗장을 잘 걸어 잠가야 한다.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첫 번째, 가장자리는 잘 안 보이죠.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주변의 음모를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제산대군의 반정은 드러난 중심이 아니라 가장자리에 숨어있던 진짜 위험이었죠. 두 번째, 빗장을 걸어 잠그라는 건 틈을 보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잠은 단순한 수면이 아니라 권력이 느슨해진 순간을 뜻합니다. 바로 그 틈을 제산대군이 파고든 거죠. 이건 사실 처용설화와도 연결됩니다. 처용이 집을 비운 사이 역신이 들어와 아내를 범했듯 궁궐을 비우고 경계심을 풀면 역모가 들어온다는 경고였던 겁니다. 정리하자면 당백룡의 말은 결국 보이지 않는 작은 음모까지 경계하고 단 하나의 틈도 보이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역신 같은 반역자들이 나라를 무너뜨린다라는 뜻이었던 거죠. 이연이 당백룡의 말을 좀 더 빨리 전해들었더라면 제산대군의 역심을 눈치채지 않았을까 하고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오늘은 11화를 정리하면서 마지막 회인 12화의 전개를 예고편과 함께 깊이 있게 풀어보겠습니다. 전 돌아가야 돼요. 정녕 돌아가야만 한다면 약조하거라. 다시 내 곁에 돌아온다고. 만약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오면요? 그땐 어떻게든 내가 널 찾으마. 11화에서 이연은 지영에게 진심 어린 고백을 전했죠. 하지만 지영은 끝내 거절합니다. 저는 이 시대 사람이 아니라 떠나야 합니다. 지영은 아버지와 자신의 삶을 버릴 수 없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죠. 그러자 이연은 애틋한 눈빛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약속하라. 언젠가 다시 내 곁으로 돌아온다고. 못 돌아오면 내가 널 찾겠다. 이 대사는 분명 다음 화 결말을 암시하는 중요한 복선일 겁니다. 제산대군은 이연이 궁을 비운 사이 처용탈을 쓰고 이연인 척 위장한 뒤 대왕대비를 살해했고 이를 본 사람들은 모두 전하가 미치셨다고 오해했습니다. 궁은 순식간에 칼바람이 불어 내관과 궁녀들까지 희생됐습니다. 11화에서 지영은 갑신사화를 막아냈지만 제산대군의 역모로 반정은 결국 시작됐습니다. 창선을 비롯한 이연의 측근, 충신들이 모두 목숨을 잃고 궁궐은 그야말로 피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살구지 숲, 어둠이 내려앉은 숲속에서 왕이연은 함정에 빠집니다. 자객들이 포위하고 임송재가 제산대군의 함정임을 알리며 이연을 살리고 활을 맞아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한편 지영은 공길에게 극적으로 구출되지만 잠시뿐 반군들에게 다시 납치되면서 이번 11화는 그야말로 최고조의 위기로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회 예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그런 것이었어. 숙부는 왕이 되고 싶으셨구려. 12화 첫 장면, 살구지 숲에서 처절하게 패배한 이연은 제산대군과 대면합니다. 그제야 이연은 깨닫죠. 제산대군이 그동안 꾸민 모든 음모는 결국 왕이 되기 위한 야망이었음을요. 제산대군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두려움에 떠는 자연대비와 진명대군을 바라봅니다. 명분은 간단합니다. 이연이 미쳐 날뛰고 있으니 그 대신 어린 이복동생 진명대군을 왕으로 내세우자는 거죠. 겉으로는 어린 군주를 세우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진명대군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스스로 권력을 쥐려는 음흉한 속내를 드러낸 겁니다. 경아들이옵니다. 이후 예고편에서는 반정이 성공한 듯 역당들이 제산대군에게 경아드립니다라며 축하를 건네고 옆에서 흡족한 듯 미소 짓는 강목주. 이 장면을 보면 원작과 달리 강목주는 끝까지 제산대군의 여자로 남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제산대군은 이전에 강목주에게 배신하지 않은 대가로 정실로 세워주겠다는 약속을 했었죠. 지금 그녀는 조선의 안주인이 되는 꿈을 꾸고 있는 듯합니다. 강목주의 몰락을 보지 못하는 게 아쉽네요. 어떻게든 전하를 구해야 돼요. 한편 이연은 유배를 떠나게 되는데 지영과 수락관 식구들 그리고 남은 측근들이 합심해 이연을 구해냅니다. 전하! 윤숙수, 만약 혼자 오지 않으면 대령 숙수는 죽는다. 하지만 지영은 다시 제산대군에게 붙잡히고 제산대군은 이연을 향해 협박하죠. 혼자 오지 않으면 대령숙수는 죽는다. 이연은 함정임을 알면서도 사랑하는 지영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홀로 나섭니다. 숙부와 단판을 짓고 싶었어. 쓸데없는 짓 마라. 가거라. 가어서. 제산대군과 이연의 마지막 결투, 칼끝이 오가는 찰나 제산대군이 지영을 향해 칼을 겨누고 이연은 그녀를 지키기 위해 대신 몸을 날립니다. 다행히 이연이 가슴에 품고 있던 망울록이 이연을 지켜줍니다. 이연은 혼신의 힘을 다해 결국 제산대군을 제압합니다. 드디어 밝혀지는 진실. 타임슬립을 가능하게 한 망울록의 저자가 바로 이연이었고 그 안에는 지영을 향한 절절한 연심이 담겨 있었다는 사실. 지영은 시공간을 초월한 운명적인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이때 두 사람은 서로의 진심을 다시 확인하며
최고의 명장면이 탄생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현과 지영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순간 제산대군은 탄환을 쏩니다. 이현은 지영을 구하며 탄환에 맞고 쓰러지고 이때 제산대군은 벼락에 맞아 처참하게 사망합니다. 지영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이현과 못다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 순간 망울록이 빛을 발하고 예상치 못한 순간 둘을 갈라놓을 시간의 틈이 열리며 부서진 글과 함께 지영은 타임슬립해 현대로 돌아옵니다. 현대에 돌아온 지영, 이현을 잊지 못하며 가슴 아파하고 그리워합니다. 그녀는 레스토랑을 열고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몽루아, 나의 왕. 이현을 향한 그리움을 담은 이름이죠. 그리고 운명 같은 재회. 망울록 마지막 창을 들고 이현이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이현이 약속대로 지영을 찾아온 겁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마침내 뜨겁게 재회합니다. 그토록 파란만장했던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열린 결말로 끝날까봐 걱정되셨죠? 저는 제작진을 믿습니다. 결국 결말은 반드시 해피엔딩이어야 한다고요. 폭군이 아닌 성군으로 성장한 이현, 그리고 그의 곁을 끝내 지켜낸 지영. 두 사람의 사랑이 결실을 맺어야 비로소 폭군의 셰프라는 이야기의 완성이 될 테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제 단 한 회, 최종 회만을 남겨두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 아쉽고 먹먹합니다. 매주 주말 밤을 기다리게 했던 이 아름다운 여정이 마무리된다니 벌써부터 섭섭하네요. 저뿐만 아니라 폭군의 셰프를 뜨겁게 사랑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의 마음이 지금 저와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현과 지영이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리라 믿으며 최종의 분석 영상에서 다시 만나 벅찬 감동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드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